시작합니다. 오늘장 내일장의 트레이딩입니다. 중국 지표 좋아도 소용이 없었죠. 애플과 현대차의 어닝 쇼크, 실적 쇼크가 나란히 공개됐던 날입니다. 설마 했는데 우려는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현대차의 4% 급락, 여파가 이제 실적도 아직 안 나왔는데 기아차 모비스로 옮겨 붙었고요. 자동차 부품주까지 2시 넘어 막판에 급락했습니다. 애플의 실적 쇼크 보고 삼성전자 반사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반사 이익은커녕 오늘 크게 밀렸고 다른 IT 중형주까지도 그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전차가 무너지고 외국인들이 파는 대상이라면 시장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을 오늘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1960선 지켰을까요? 오늘은 코스닥의 종가가 좀 덜 궁금하네요. 시황센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월 24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애플의 실적 부진 여파로 국내 대형 IT 주가 역시 내림세 보이면서 큰 폭의 하락세에 이어졌습니다. 오전장에서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에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 공세 강력하게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현대차의 실적 부진 소식에 현대차 역시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1960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0.80%의 내림세 보이면서 1964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가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냈지만 외국인 쪽에서 2,47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의 낙폭이 깊은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하락 반전됐습니다. 이 오전장에서 강보합권 올라오면서 상승 반전 시도하는 모습 나타났지만 이내 수급상의 변화로 하락 흐름 이어졌는데요. 막판 들어서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더욱더 치열해지면서 코스닥은 510선 하회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0.90%의 내림세 보이면서 508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114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각각 53억 원, 59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 흐름 부추긴 하루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환율은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소식에 오름세로 장출발했습니다. 이런 30전에 오름세로 장출발했던 환율 큰 폭의 오름세 보이며 장중 1,070원 선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입니다. 2원 50전에 오름세 보이면서 1,068원 7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1%대의 조정 흐름 받았습니다. 전일 대비 2만 원 밀려 145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에서 실적 발표했습니다.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1조 8,3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실적 부진 여파에 현대차 오늘 4.59% 급락세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만 원 밀리면서 20만 8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포스코는 1%대의 오름세, 현대모비스 2%대의 낙폭 키운 모습이고요. 기아차가 3.51%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52,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삼성생명과 LG화학이 약 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신한주주 역시 약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이 2%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22만 1,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가 1.62%의 내림세 보인 하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과 CJ오쇼핑 오늘 약 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1%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5,14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NM이 1%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34,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동서와 GS홈쇼핑은 1% 이상의 내리폭 보인 하루였고요. 시즌 쪽에서 오늘 2%대의 하락 흐름 이어지면서 64,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 IT주 주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의해 큰 폭의 내림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미국에서 가정용 세탁기 반덤핑 관세 판결이 전해지면서 하락 흐름 두드러졌는데요. 삼성전자 1%대의 조정 보이며 145만 3천 원에, LG전자는 2%대의 내림세 이어지면서 7만 3,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가 2.72%의 내림세 보이면서 14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애플의 실적 부진 여파로 애플 관련 부품주 주가 오늘 약세 흐름 두드러졌습니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1%대의 내림폭 보이며 28,550원에,
실리콘웍스의 경우는 4%대의 내림폭 보이면서 28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인터플렉스가 오늘 6%대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 더욱더 확대한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2,950원 밀려 42,3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철강주 주가가 국내 주요 철강업체가 철강값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포스코가 1%대의 오름세 보이며 36만 5,500원에 현대제철이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영풍이 1%대의 상승세 보이며 전일 대비 만원씩 올랐습니다. 이어서 고려한이 강보합권, 세아베스til의 경우 8%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27,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통신주 주가가 약세장 속에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LG유플러스가 2%대의 강세 보이며 8,3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KT는 강보합권에서 장마치며 38,7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무선 충전주 주가가 오늘 일제히 강세 흐름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미국 통신사업자인 AT&T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자들에게 무선 충전 솔루션을 탑재하도록 요구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호재에 이어졌는데요. 오늘 YG파워가 상한가 나타냈습니다. 1,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크로바 하이텍이 7%대의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RF텍이 11%대의 급등세 이어지면서 오늘 15,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방산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산주는 북한이 지난 23일 한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3차 핵실험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이틀 연속 급등세 이어졌는데요. 빅텍이 상한가 나타내며 2,08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스페코가 10%대의 급등세, 퍼스텍과 HRS는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새 정부의 첫 총리로 임명됐다는 소식에 오늘 장애인 복지주 주가 급등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더욱더 확대한 모습인데요. 평화산업과 오텍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국제약품이 상한가 도달해 3,22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대원제약 역시 2.75%의 오름세 보이면서 11,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현대차에 이어서 실적 소식이 있어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4분기 영업이익 기준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예상을 했었죠. 영업이익 5,873억 원 이렇게 냈네요. 이번에 흑자 전환하고 1분기 더 좋아진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예상했던 대로 4분기 턴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이너스 1%대 빠지고 끝이 났었죠. 참 실적 때문에 개별 주가 또 시장 많이 망가졌습니다. 여의도로 한번 나가볼까요? 우리투자증권의 김재은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참 엊그제 BOJ 때문에 환율 보고 어제는 막판에 또 걱정 많이 했었는데 수급 보고 오늘은 또 실적 보고 결과는 1960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시장이 실적 시즌이라서 좀 관심이 많으신데 전날에도 뉴욕 증시를 보면은 기술주들 실적 예상보다 좋게 나와서 증시를 이끄는 데 선두를 했고요. 다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 음해 성장률을 기록한 것 같아서 그러한 뉴스들이 좀 시장 전반적으로도 저희 시장에서도 IT 쪽에는 조금 짓누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팔았죠? 외국인 매도세를 보면 한 2,234억 정도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 우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상황을 보면 뱅가드 이슈라든지 그러한 이슈들이 좀 수급적인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각국 증시를 좀 수익률로 다 비교를 해보면 2013년에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국이 지수 수익률이 좀 안 좋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좋은데 이 원인을 굳이 찾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급적인 이슈 말고는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펀더멘탈 이익 그로스 면에서나 밸류에이션 면에서나 어느 정도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시에 언더퍼폼하는 경우는 언더퍼폼하는 것은 좀
점차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오늘 오래간만에 철강주가 좀 반짝반짝했었습니다. 오늘 중국 쪽에서 그래도 나온 지표는 좋았었죠? 예. 안 그래도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잘 나왔었는데요. 지난주였죠? GDP 성장률 발표하고 나서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 하반기 이후 저점 찍고 중국 경기는 올라가는 측면이다. 다만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위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관련 업종으로 의류나 식료품, 의료, 관광, 문화 서비스 이런 중국 소비주를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재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당분간 좀 중국 관련주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애플이 쇼크가 났습니다. 반사익 받을 수 있다고도 했었던 삼성전자도 일단 오늘 더 밀렸는데 한국의 IT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 현대차는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아요. 내일 기아차 모비스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대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밀리면 안 되는 먼저 빠졌던 기아차가 오늘 보니까 신저가로 마감을 한 것 같더라고요. IR 보니까 역시 엔저 때문에 일본 업체의 어떤 가격 경쟁력 그 부분 참 우려스럽다 했다는 것 같은데 자동차주하고요, IT주 대응법 알려주십시오. 예, IT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이득이 되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플러스 되는 이유도 있고 경쟁자 업체 관점에서는요. 근데 마이너스 되는 관점에서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공급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IT 업종이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IT 업종은 좀 관망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다만 미국 IT 업종 제가 실적 분석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애플 빼고는 나머지 업종에서는 예상치 대비는 잘 나온 뉴스를 보면 어떤 IT 전반적인 뉴스는 아닌 것 같고 애플 정도에 국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본다면은 한국 시장에도 애플 관련 뉴스가 그렇게 장기간 짓누르는 경향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엔저라든지 내수 부진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엔저 같은 경우에는 3월까지 저희는 3월까지는 좀 이 상태 유지하다가 또 3월 지나면 다시 엔화 약세 추이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저 이슈는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내수 부진 이슈도 쉽게 해결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자동차주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기아차 모비스는 실적 보고 더 빠질 수도 있는. 사실 실적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는 오르고 실적이 못 나오면 주가는 떨어지고 이러한 경향을 사실 이제 좀 찾아보기 힘든 게 아무래도 실적이 나오면은 이제 먹을 이슈가 없으니까 파는 거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이슈 가지고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기적인 이슈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동차는 조금 더 보수적이었고 IT는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애플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단기적으로 또 타격도 좀 있고 하니까 IT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종목을 고르거나 투자할 때는 중국 정도만 볼 수 있겠군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딱히 보이는 이슈라고 하면 중국 관련주가 좀 유망해 보이고요. IT 같은 경우에도 아까 애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일 나아지지 않을까, 제일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이렇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실 실적 발표 나면서 기업 그리고 업종 전체적인 분위기 좀 많이 달라졌었는데 어떻게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지 해답을 들어본 것 같네요. 우리 투자증권의 김재현 애널리스트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많이 팔아서 결국 우리 시장의 부담을 제대로 안겼던 외국인들의 매매에 대해서 자세한 왜인지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루 전문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예, 기관이 산다고 해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파니까 역시 좀 빛이 바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되게 나왔고요. 북한발 리스크도 있었겠고, 거기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도세, 그래서 두 가지 폭탄이 한꺼번에 나오는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
그만큼 코스피는 오늘 코피가 났습니다. 파란피가 났는데요. 기관의 방어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큰 폭의 하락세를 맞으면서 박스권 하단이었죠. 박스권 하단 자체를 지금 지키지 못하고 다시 좀 더 내려오는 모습이 연출됐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트적으로 보시면서 잠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앞에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갭이라고 하죠. 이 갭 부분을 지금은 메꾸는 과정에 다시 한 번 더 돌입하게 됐다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보는 화면은 지금 주봉상의 화면인데 하단에 지금 1960포인트에서 55포인트 사이에 어느 정도 저점 자체를 지금은 지지를 해줘야지만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유지를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지지를 안 해준다면 그때는 다시 하단까지 1930포인트까지도 보이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떨어졌는데요. 일단은 철강 금속 업종은 상승세를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철강 가격 인상이라는 호재가 있었던 반면에 또 중국의 제조업 관리자 예비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치가 철강 금속 업종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연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추이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보시면요.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큰 매도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매수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종이라든지 철강금속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나타냈던 부분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기관의 매수세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 전기 가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업종 같이 오늘 경기 방어적인 역할을 조금 더욱더 주도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가서 코스닥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외국인도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보였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IBM에 대해서 실적 어닝 실적이 나옴에 따라서 지금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업황 자체가 살아나는 분위기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오늘 특징주 얘기 현대차 빠질 수 없겠죠. 사실 주가는 기아차가 더 좀 부진한 모습인 것 같은데, 현대차 외에 특징주 어떤 것들 꼽아주셨나요? 좀 밝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밝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참 시장은 아이러니했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고, 그리고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같은 부분은 시장이 예상했던 바는 2조였습니다. 하지만 2조 자체를 2천억 정도 미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실적은 예상했던 부분만큼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안에 내용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많이 적게 팔아서 실적이 안 나왔는 게 아니라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됨에 따라서 엔화 약세, 이런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낙폭 자체는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보시기보다는요, 앞으로의 우려감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매출 자체가 줄었다면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은 변함이 없이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진 자체가 줄었다는 거죠. 그만큼 현대차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일 있을 기아차라든지 아니면 현대모비스 쪽으로도 여파가 좀 더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나타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서울경제TV를 계속적으로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낙폭 자체를 미리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미리 준비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현대차는 사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F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무선 충전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세를 이룩하면서 우리가 전에
목표가였죠. 15,000원 단위를 목표가를 잡았는데 15,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쯤은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망하는 그리고 홀딩하는 자세가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처음에 어느 정도 여기 밑에서 반등을 나왔던 시점을 우리가 뉴스를 한번 보시면 삼성의 갤럭시 S4에 무선 충전 관련 무선 충전을 실행을 하겠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AT&T라는 미국 통신사를 통해서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를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지금 뜬 소문 두 개가 지금 무선 충전 관련주를 크게 올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확정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선반영 후 뉴스 효과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의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고요. 나머지 절반 물량은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빅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슈가 됐던 부분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최고 수위죠. 최고 수위인 국방위 성명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빅텍이라는 종목군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이끌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만큼 방산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던 장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암울했던 장 이렇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과 같이 오랫동안 묵묵하게 지켜졌던 박스권 상단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쯤은 더욱더 강하게 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추격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만약에 정 사고 싶으면 하단에 지금 제가 그어놨던 2,100원 사이를 지지를 해주는 것을 보고 차라리 사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갭 상승이 떠서 크게 오르더라도 우리는 하단에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밟고 올라가는 기점에서 어느 정도 방산주라든지 테마주를 사는 방향으로 도전을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테마주는 리스크 관리가 철저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RF텍은 예상외로 좋게 많이 갔기 때문에 반팔자라는 의견, 현대차는 언제나 그렇듯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앞선 수급 분석도 감사했습니다. 샘플러스 우리 이상로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 이제 애플이 정말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지 나스닥이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증시에는 오늘 자동차주의 실적 발표와 함께 큰 타격을 안겼습니다. 내일은 SK 하이닉스, 기아차, 현대 모비스 등의 실적이 또한 발표가 될 텐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미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증권 안산지점의 성동경 대리님과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먼저 인사 나누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오늘 어떻게 장을 대하셨는지 궁금한데 그 얘기 잠시 후에 듣고요. 먼저 내일장에 관한 얘기를 먼저 확인시켜 드립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자, 내일장 주식 살지 첫 번째 질문 역시 동일하게 드렸고요. 어떤 종목을 살지 마지막 질문으로 역시 드려봤습니다. 중간쯤에 제가 종목을 요즘에 보실 때 특별한 기준을 갖고 계시냐 이런 질문도 함께 드려보았는데 자, 답을 보죠. 우리 성동경 대리님은요. 마인드는 강하게 태도는 빠르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김주선 대리님은 단순한 매매 단기 순환매에 따른 단기 트레이딩 아무튼 뭐 단기 강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동경 대리님은요. 중소형주 쪽으로만 계속 좀 보자, 집중하자. 그리고 성동경 대리님이 보시는 종목은 제이콘 텐트리이고요. 그리고 김주선 대리님은 단기 소액종을 공략해보자 라시면서
한미약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가 볼 텐데 주식 살까요? 성동윤 대리님이 마인드는 강하게 태도는 빠르게. 아니 이게 마인드를 아무리 강하게 해도 네. 이렇게 현대차가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도 뭐 심지어 더 사야지, 빠지면 더 사야지 이렇게까지 밀리면은 그 마인드가 무너진다 이거죠. 네, 일단은 지금 전략 자체로 해가지고 마인드는 강하게, 태도는 빠르게 했던 거는 마인드 자체는 일단 좀 중장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 태도는 빠르게 한 거는 이제 단기적인 입장에서 이제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1950까지는 이제 가는 분위기인가요? 1950은 지금 와서는 한 번은 찍어줄 자리다. 예, 지금 굉장히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지난주에 이번 주 화요일이 변곡이 될 거다 했는데 네. 수요일이 제대로 변곡이 됐죠. 어제 완전히 음봉. 네, 그렇죠. 예, 전체적인 시장부터 어느 정도 전망하시는지 확인해 보죠. 네, 일단 뭐 시장의 전망은 저번 주에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변곡을 예상을 했는데 하루 늦게 해가지고 수요일 날 한쪽 방향으로 이제 풋으로 이제 방향이 나오면서 시장은 방향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래로 된 거고 지금 저번 주 장을 약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저번 주는 약간 주식장보다는 좀 옵션 장이었고요. 화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장중 변동에 치중하는 방향성을 잃고 장중의 변동, 뭐 위아래로 흔들리는 장이 나왔었고 수요일 날에 이제 원사이드 방향이 이제 풋으로 나왔던 건데 지금 이제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지금 260 정도, 그러니까 한 2000선 위에서는 이제 손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장은 21선과 61선을 가져져 있는 박스권 장이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오늘 다시 외국인들이 257.5 이 풋을 좀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지수냐 하면은 1950, 그러니까 이평선으로 한 60일 정도 걸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번은 내일까지 최종 하방으로 좀 보고 한 번은 찍어줄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로 좋게 보신다는 거는 의외로 조금 더 밀리지만은 한 50 찍고는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는 거네 결국. 일단은 지수는 일단 좀 1분기까지 길어지면 1분기. 그다음에 이제 지수 때는 뭐 1950이라고 딱 단기로 이제 박아두지는 못하겠지만은 일단 좀 좋다고 보는 이유는 결국 글로벌 경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 이걸 좀 하고 좀 연관을 좀 지어보고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좀 차트를 볼 텐데요. 저번 주에 미처 못 봤던 일단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른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증시들은 지금 신고가 행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독일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는 독일 차트고요. 이제 나머지가 지금 영국 차트, 지금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미국 지수, 어제부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13,794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게 이제 아시아 쪽인데요.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선진국 시장으로부터 지금 아시아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이제 북미 쪽은 이제 멕시코 쪽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최근에도 신고가가 나왔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비교하니까 더 초라해져요. 우리가.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터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왜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소외가 되었느냐 이렇게 보면은 저번 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연관지어서 보면은 1월장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다 좋은데 안 좋은 데는 우리나라는 이제 대만 지수거든요. 아무래도 IT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 변수로는 이제 꼽아보면 이제 원엔 환율 같은 거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되는 그 속도가 너무 가팔랐다. 그래서 지금 IT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쏠리고 있는 그 부작용과 함께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수출주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서 지금 시가총액 큰 비중을 차지하는 IT랑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우려가 좀 섞여 있다.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소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장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됐으니까 이제 곧 갈 거다라는 거와 남들 갔을 때 우리가 못 갔으니까 남들 못 가게 되면 우리는 더 못 간다. 이렇게 좀 장을 안 좋게 보는 이렇게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두 가지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은 쪽으로 일단 1분기 때 최대한 이제 충격을 좀 흡수한 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는 점점 나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태도는 빠르게 부분, 이제 마인드는 강하게가 이제 약간 중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 1분기 정도만 지나면 태도는 빠르게는 뭐 어떻게 빠르게? 태도는 빠르게는 일단 예를 들어서 오늘 현대차 같은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엔 환율이 이렇게 변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이렇게 매도를 못하는 네. 그런 투자자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장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좀 태도를 좀 빠르게 가져가야 될 것들이 많아요. 뭐 매도를 지금 예를 들었자면 매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만약에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 민감주는 계속해서 편입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의 실적이 지금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지금 싼 영역에 들어가 있느냐에 대한 주식들이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매수 들어오는 업종을 보면은 오늘 뭐 기계라든지 조선, 철강, 은행 쪽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제일 지금 저평가 국면에 속해져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좀 강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좀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좀 단기 악재가 나오고 좀 주가가 좀 이상하다 아니면은 좀 사야 할 때다 이런 거는 좀 태도를 좀 빠르게 좀 가져가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뭐 외국인이 이렇게 뭐 뱅가드 이슈든 뭐든 해서 외국인들이 파니까 박스권에 갇히고 그래서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연기금은 참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제 엊그저께였던가요? 그 매수 규모는 상당했잖아요. 1250억? 네, 1250억 정도 제 기억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연기금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핵심 투자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저평가. 네, 연기금 지금 투자 행태를 보면은 작년 네. 하반기부터 굉장히 지금 연기금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네. 지금 국민연금 규모가 2012년도 들어서 총 규모가 390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채권이 70% 비중, 그다음에 국내 뭐 해외 주식 투자 비중 합쳐서 지금 24% 정도 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채권을 보면은 거의 이제 국공채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근데 국공채 금리가 지금 뭐 많아봤자 이제 3%니까 네. 수익이 안 난다 이거죠. 그래서 연기금은 또 펀드랑은 또 다릅니다. 투시랑은 또 다른 게 투시는 입출금에 의해서 이제 뭐 매수 매도가 결정되지만은 연기금은 자산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비중 조절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런 비중 조절은 점차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연기금 운용자들도 어떻게 하면 투자 수익률을 올릴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식 규모는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2015년도, 20년도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계속해서 없는. 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바뀐 것이 예전에 작년 하반기에는 박스권 상단으로 오면은 그런 매수 강도가 약해졌지만은 지금은 상단으로 올수록 오히려 좀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마인드를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연기금 행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장이 슈퍼사이클로 갔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연기금도 이제 채권 굴려봐야 돈 안 되니까 주식 사는데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1,250억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 정도도 싸다라고 긴 관점에서 이제 판단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희망을 걸어봄직하지만 당장은 참 마인드 컨트롤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김주선 대리님께 제가 주식 살까요 하니까 단기 트레이딩 아까 그냥 순환매에 따른 그 단자가 없는 거 오타. 예, 뭐 오타가 좀 난 것 같은데요. 단자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오타를 좀 내시게 제가 만들어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단기로만 좀 역시. 예, 1월 내내 제가 그 양적 재정절벽 이슈 터지고 나서 계속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수급 이슈와 환율에 대한 부분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이제 그러면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수가 혹시 이대로 계속 그 하향 추세를 그려버리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이지 네.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기 자체가 일본이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계속 양적 완화를 하니까 네. 글로벌 경기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그 양적 완화는 이제 글로벌 경기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바로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게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또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중국 경기 선행지수 추이하고 원엔 환율 추이를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래프를 대입을 시켜봤는데요. 반대네요. 예, 오히려 이제 왜 중국을 가져왔냐면은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미국이나 같이 이제 글로벌이 다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으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엔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는 살아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그 일본하고 경합도가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기 자체는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쪽으로도 돈이 지금 그 마찰적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외국인 수급 이슈 때문에 조정받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상쇄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수급 이슈 때문에 이제 조정이 일어난다면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수 경기에 대한 부분도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이요? 예, 중국 예. 말고 우리나라 내수를 또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도 우리만 소외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지 않은 게, 지금 금융주들은 괜찮거든요. 네네. 예, 금융주가 계속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특히 국내에서 이제 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내수 경기에 대한 개선 가능성에도 이미 배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실적들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나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다 안 좋을 겁니다. IT 핸드셋 부분이 있는 업종들 빼고는 앞으로도 너무 놀랄 필요가 없으신 게 화학, 조성, 건설, 자동차 다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좋더라도 앞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많고, 조선, 태양광 이런 거 올해는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저는 올해도 실적만 보면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집착을 하셔야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내수 쪽 이쪽을 좀 보셔야 되실 것 같고, 또 지수가 돈은 계속 들어온다면은 실적이 안 좋더라도 이제 순환매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 비중 따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바로 전에 그 진행하시는 김상균 팀장 같은 경우 가치 투자를 굉장히 잘 하시는데 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으시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뭐 정말 그 확실한 종목을 가지고 한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가거나 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 진짜 많이 지났는데 제일 재밌었던 내용이 아까 그 표 내용. 엔저의 어떤 고생이 있고, 엔저가 예. 나오면 좀 무서운 기업, 피해가 있는 기업이라도 중국 경기가 좋아질 수 있으면, 뭐 쉽게 얘기하면 엔저 피해 기업인데 중국에서 많이 팔 수 있으면 상세, 커버가 좀 예. 된다 이 얘기십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예를 들면 엔저 피해가 좀 굉장히 민감하게 큰 업종인데 예. 중국에서 많이 팔면 괜찮다는. 근데 그거는 이제 비중을 따져봐야 되는데, 자동차는 그렇죠. 사실은 미국 쪽에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북미 자동차 특히 판매가. 일본 경합도가 가장 높은 업종입니다. 또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예. 그런 정도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네, 엔저라도 중국 경기가 좋아져도 자동차는 조금 커버가 어렵겠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빠르게 종목 선정 기준 얘기 들어볼까요? 성동경 대리님은 이럴 때는 그냥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 대응하는 것이 맞다. 네, 지금 옵션 이제 만기까지 이제 한 2주 정도 이제 남았는데 아직도 이제 거래 일수가 워낙 긴 일수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성이 이제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잡혔으면은 지수와 관련돼 있는 대형주보다는 약간 좀 중소형주 쪽으로, 지수와 관계없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이제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기준으로 이제 중소형주를 보시는지 이따가 아마 종목을 보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지금 같은 분위기 감안했을 때 실적은 그 기준에 아주 기본적으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주선 대리님의 종목 고르는 기준은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거 따라 가봤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요. 이미 이제 수급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큰 수익 추세를 그리면서 가기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받쳐주는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네. 유동성에 의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소외되어 있는 대형주 쪽을 공략을 하시는 게 단기 트레이딩 구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요. 대형주 벌써. 그러니까 업종별로 봤을 때 단순히 대형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업종별로 이제 주도주들 중에서 뭐 계속 뭐 한 2, 3주 정도 소외된 종목들은 또 순환매가 들어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그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은 뭐 크게 지지선은 항상 어느 정도는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그러면 김주선 대리님의 종목을 먼저 보죠. 그러면 오히려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어떤 일단 종목을?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한미약품을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의약품에 대한 부분을 정말 연초에 꼭 올해는 의약 업종이 될 거라고 좀 말씀을 좀 항상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제가 잠시 이제 차트가 아니라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에서 의약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1.2% 정도의 지나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나 웬만한 선진국은 10%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성장 단계에 있는 산업 국가들은 이제 노인 비중이 항상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약 업종 자체가 훨씬 시가총액을 더 높게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종목 소개를 바로 드릴까요? 예. 한미약품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건 소외받은 쪽 아니잖아요. 요즘엔 너무 좋았잖아요, 이쪽. 예, 계속 좋다가 지금 한 3주째 지금 계속 사실은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여기서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사실 오늘도 장 중에 5% 이상 굉장히 큰 차익 매물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종가에는 좀 올려놨지만은 지금도 저는 일단 가격을 좀 러프하게 회사에 대한 설명을 또 바로 드리면서 이제 한미약품은 다 아시겠지만은 고혈압 치료제나 이제 88정이라 그래서 비아그라 제네릭이죠. 복제약을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작년에 약가 인하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력 약품이 늘어나면서 신규 매출이 증가되면서 특히 또 북경 쪽 같은 경우도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 쪽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논리 선진국 시총 대비 너무 낮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펀딩을 할 때 어차피 지금 실적이 아니라 유동성에 의해서 이제 시가총액 비중대로 담는다고 하면은 의약품 쪽을 분명히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한미약품이 추세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거의 2주 넘게 지금 조정이 사실은 조정이라기보다는 횡보 구간이었죠. 거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진입해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고 가격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은 만약에 내일이나 또 장중에 크게 또 물량이 나온다면은 저는 조금 강하게 들어가도 된다고 보고 있고 가격대는 러프하게 13만 8천 원 이하에서 그냥 잡는다고 하셔도 내일 시가대 크게 뜨지 않는 이상 13만 8천 원 이하에서 매수를 일단 첫 번째 매수는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14만 1천 원 이상까지도 이제는 반등 구간이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를 그래도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11만 6천 원 정도까지는 저는 일단 그 정도까지 단기간에 무너진다면은 추세를 잠깐 틀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에 좀 횡보했다가 14만 원까지 왔었는데 그 11월에 횡보했었던 그 구간 깨면 안 된다라는 손절가 설명이셨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한미약품 한번 사보자. 혹시 좀 더 길게는 그 이상도 사실은 더 갈 거라고 보시는 종목인지.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15만 4천 원 정도 PBR 한 3배까지도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단기 목표가는 14만 1천 원 한미약품 설명이었습니다. 성동경 대리님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나요? 중소형주 가운데. 네, 중소형주 가운데 제가 오늘 선택한 종목은 J컨텐트리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선정법이 어떻게 나왔느냐 해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장이 약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중요 포지션으로 말씀드렸던 20일이나 60일선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시장 자체는 지금 20일 같은 걸 지금 깨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이제 그런 20일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골라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네, 지금 보시면은 일단 선택된 J컨텐트리도 지금 20일 위에서 지금 주가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시장보다 세다는 얘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점수를 따고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급도 지금 중요 수급이 외국인하고 이제 연기금이 중요 수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도 역시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주로 순매수를 하는 종목들로 좀 꾸려보시면 되겠고 J컨텐트리 지금 수급 보시면은 연기금이 꾸준하게 지금 4천 원 초반대부터 매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지금 1월 15일부터 4천 원대부터 계속해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장이 좀 약할 때는 안전판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또 한번 또 좀 살펴보면은 요즘에 이거 체크 꼭 해야 됩니다. 네, J컨텐트리 같은 것도 지금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지금 매출액이 1,126억, 영업이익 180억 해가지고 전년 대비 매출액은 15%, 영업이익은 한 100% 이상씩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가능했냐 그러면 지금 영화 부분하고 이제 방송 부분인데요. 영화 부분은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메가박스가 이제 이쪽 실적으로 좀 잡히는데 영업이익률이 한 18% 정도 나와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한 39% 이상 영업이익이 신장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작년에 굉장히 영화 시장 자체가
좋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좀 1분기는 비수기인데 지금 1분기 지금 출발하는 걸 보면 누적 관객 수도 굉장히 좀 양호한 수준으로 좀 출발하고 있다. 2012년에 이어서 2013년도도 사람들이 영화를 좀 많이 볼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이 좀 지배를 하고 있고 방송은요? 방송 부분 보면은 지금 가장 좀 종편에서 가장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이 무자식 상팔자라는 그런 드라마인데 지금 주말 드라마로 지금 김수현 작가가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해가지고 MBC를 제치고 지금 종편 최초로 지상파를 제친 최초의 드라마가 됐거든요. 네, 잠깐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이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청률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지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2013년도에 지상파에도 지금 드라마를 좀 납품을 한다고 하니까 좀 실적도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만 하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좋은 뉴스들이 있을 테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듣고요. 일단 좋습니다. 실적되고 수급되고 뭔가 이제 실적 내부적으로도 보면 아주 좋은 그런 성장성 스토리도 갖고 있는 J-콘텐츠들이 꽤 많이 좀 올라왔네요. 네, 지금 보면은 바닥을 보면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지금 목표가는 5,000원 이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전 고점이 4,700원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회사 자체가 실적이 좋아지고 인지도 자체가 좀 늘어나는 약간 좀 성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4,700원, 그 이상 5,000원도 가능하겠다. J-콘텐츠들이 설명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DPC 곧바로 AS 들어가 보죠. 성동균 대리님. 네, DP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주가가 20일을 지금 타고 올라가면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좀 양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20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투자 매매에 있어서 판단을 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원래 손절가 3,000원가량 주셨는데 21선 잘 보시고 매매 부탁드립니다. 자, 성동균 대리님 DPC에 이어 김주선 대리님의 KB금융. 예,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기 바닥 그 논리 때문에 지금 계속 상승 추세는 계속 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가 지금 좀 미도달하고 올라가 버린 부분이 사실 있지만 4만 원은 왔어요. 뭐 4만 원 정도에서 또 다시 38,000원 중반 정도 한번 갔다가 다시 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그런 주식들처럼 매물이 한꺼번에 크게 나오거나 할 염려는 없으니까요. 계속 한번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도 빠졌다가 밑꼬리 달린 거 보면 누군가는 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AS 받아봤고요. 내일장에 관련된 전략만을 따로 묶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상 도움 말씀 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2013년 중시 투자 대회 전망이라는 주제를 해서 우리 평택촌놈 정호윤 대표님의 세미나가 열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장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 1.8%도 떴었던 중국장이 1.4%가량 밀리고 있네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